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저는 피트윤 강사라고 합니다. 저기 아마 음, 면접이라는 게 전문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고독하게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좀 답변을 그래도 좀 어버버번 거라도 뭐라도 좀 얘기를 좀 하실 수 있게 뭐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마이다스 입들이 많아요. 이 학원가에는 면접 관련돼서 마이다스 입. 예. 나한테 코칭 받으면 나 우수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불안 해소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세상이 그렇지는 않죠. 뭐 면접이라는 게 요즘 대선 시즌이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공직 뭐 선출직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처럼 예, 이렇게 뭐 공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됐건 하여간 공직에 들어가려면 엔간하면 면접이라는 걸 다 봅니다. 그죠? 예. 뭐 대선 대통령도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죠. 공개적으로 나와서 떠들어야 돼요. 국민 인터뷰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뭐 일종의 이제 국민 면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또 면접이라는 거는 뭐 그런 면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험이에요, 시험. 제 3차, 3차죠, 여러분들. 제 3차 시험입니다. 제 3차 관상이거나 제 3차 정신 자세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시험입니다. 그 버벌 시험이죠, 버벌. 예. 말로 하는 시험이죠. 물론 이제 버벌이기는 하지만 넌 버벌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얼굴을 봐야 되니까 면하고 접하는 거잖아요.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정보값만 묻는 거면 뭐 그냥 뭐 구술 때문에 필요한 평가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면하고 접하는 건데요. 어, 뭘 볼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서울시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음? 얘가 국가직은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시 오는 거는 알고는 있나? 서울시 공무원이 뭐 하는지는 당연하게 좀 나아가서 얘가 공무원이 뭔지는 알고 있나? 뭐 편해요. 뭐 월급은 작지만 죽을 때까지 연금 나와요. 안 잘려요. 뭐 이런 건 뭐 다 아는 것이고, 예, 그런 건 뭐 궁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이 뭐 하는지는 아나. 다음 이 친구가 예컨대 조선일보나 참여연대 면접 보는 거는 아닌 거는 알고는 있나? 이해하셨던 어떤 느낌인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애가 좀 착한가? 뭐 똑똑은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 예, 똑똑하니까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건 됐고. 뭐 여러분 시험 정도 했으면 자기 절제력이나 자기 통제력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오죠. 당연하게. 뭐 그건 뭐 됐고. 뭐 요즘 뭐 악한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뭐 다 그냥 착하긴 할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착한 게 좀 뭐 있나? 그죠? 또 뭐 사회생활은 안 해보더라도 좀 우애롭게 서로 좀 도와가면서 모나지 않게 조직 생활할 수 있는가? 뭐 이 정도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물론 이제 서울시만 빼면 예컨대 뭐 조직 인화, 뭐 조직 융화, 아니면 자기 주도, 뭐 아니면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뭔가 좀 열심히 하려는 태도 이런 거야. 뭐 삼성은 그런 사람을 안 뽑으며 애플은 그런 사람을 안 뽑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다 공통이에요, 그죠? 예. 공무원이랑 면접이라고 해서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 면접과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예컨대 삼성에서는 상사의 부당 지시를 하면 네 열심히 따라야죠. 한 배를 탔으니까요. 뭐 이렇게 하라고 면접을 보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상사가 뭐 뒤로 뭐 예, 그죠? 예,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어떡할래? 네, 그냥 꾹 참죠 뭐. 라는 걸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공무원만 특별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여기 공무원이 뭔가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무원이 갖는 특징들이 좀 있죠. 그죠? 예. 뭐 돈 잘 버는 거하고는 이제 인연이 없는 거죠. 예, 하지만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막강한 장점이 있죠. 예, 그거는 젊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 이게 잘했구나 이런 선택인 걸 나중에 아시게 될 테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몇 가지 특징들, 예, 뭐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경우보다는 조금만 못해도 욕을 한 바가지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뭐 이런 것, 또 가면 또 여러 가지 좀 그 원치 않는 규정과 규율 때문에 뭐 내 마음대로 못하는 어떤 좀 구속감 이런 것도 좀 있을 테고요. 뭐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보람과 긍지에 뭐 이런 걸 좀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시 면접은
뭐, 뭐 결론적으로 편합니다. 예, 편하고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나오게 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90% 정도는 예, 질문들을 뻔히 알고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한 거 어느 정도 얘기하고 나오게 돼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편한 시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따라서 준비를 조금 하시긴 해야 돼요. 아는 척. 서울시정이라는 게 예, 워낙 그 길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복마전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해요. 그만큼 다종다기합니다. 5만 개 다 서울시정이죠. 여러분 오셨을 때 그죠? 물론 이제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도시철도공사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뭐 길거리 보도 플랜카드 걸려 있는 것 그죠? 은행 떨어졌으면 치우는 것 아침에 나왔을 때 수돗물 그죠? 하수구 변기가 제대로 내려가는 것 뭐 등등등 다음에 어머님들이 엄마 어젯밤에 분리수거를 하셨을 텐데 분리수거 하는 것 여러분이 주무시는 시간에 누군가 와서 그걸 가져가는 것 여러분 들어갔던 도서관 예, 하다 못해 도서관도 뭐 대부분의 경우가 상당수의 경우가 예, 서울시 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오며 가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장이죠. 그렇게 따지면 뭐 멀리 볼 것 없이 여러분이 먹으셨던 김밥에 대장균이 없는 것도 서울시 덕이고요. 뭐 서울시 덕은 아니죠. 예, 다 하는 거고. 뭐 직접적으로 이제 코로나 여러분들 예, 뭐 백신도 맞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거 다 뭐 문자 오고 누군가는 문자를 보냈을 거고 누군가는 기록을 했을 거고 누군가는 내가 맞았으면 기록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거기 눈에 보이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뭐 공무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분도 계셨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을 어떤 분들을 오시기 위해서 엮는 것도 언제 일을 하고 타임라인을 짜는 것도 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죠? 가장 좋은 예전에 그 요순시대라고 해서 중국에서 평화시대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요 나라 뭐 요왕인가 순왕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무릇 정치란 백성들이 왕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되게 멋진 해안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행정이란 행정이 있는지 모르게 되면 행정입니다. 좋은 행정입니다. 내가 원할 때 빨리 하면 그냥 바로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측 가능하게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되실 가능성이 높죠. 이제 예, 누군가 알아주진 않지만 예, 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일종의 이제 인프라를 보여주는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물론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공무원의 기본적인 미션이 그런 걸 테지만 자, 뭐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도 시험이고요. 예, 또 서울시 면접이기 때문에 서울시 면접에 맞게 예, 준비하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시험에는 패턴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들여서 이 자리까지 오실 때도 상당히 많은 돈들을 학원가에다가 예, 기부 찬합을 하셨을 텐데 뭐 이 강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패턴을 배우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지 뭐 개중에 지식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모든 시험에 패턴이 있으므로 그 패턴들을 빨리 숙지하는 게 모든 시험 준비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토익을 보면 토익의 패턴을 알아야 되는 거고 수능 영어는 수능 영어의 패턴을 알아야 되는 거지 같은 영어라고 그냥 퉁치면 안 되는 거죠. 예,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나 같은 영어라고 생각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패턴들과 전체적인 사이즈를 좀 파악하는데 좀 오늘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오픈 특강을 합니다. 오픈 특강은 제가 늘 필기 끝나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정도 해요. 왜냐 그러면 그 전에 오만 이 뭐라 그럴까 공포 조장들이 워낙 이 학원가에 많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공포를 조장하면 수강생이 늡니다. 가격을 많이 올려도 저항성이 잘 안 생겨요. 가격 저항력이 별로 없어요. 아이 평생 버는 데거 뭐 그까이 거 몇만 원 가지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면접 강의는 두 개를 잘 안 듣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교치가 잘 없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신 분들은 거의 90%, 7, 80%는 다 붙고 사라지시죠. 매년 시장이 리셋이 돼요. 따라서 매년 같은 불안이 재생산이 되는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예, 그러지 않게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패턴, 그러니까 기출과 어떤 게 나왔고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뭐 한간에 알려져 있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뭐 좀 구체적인 데이터나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기자했던 사람이라 그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물론 이제 팩트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겠으나 적어도 팩트 자체를 틀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DNA가 그런 DNA가 아니라서 약간 울컥울컥해서 적어도 그 쓸데없는 정보에 카드라에 좀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드릴 말이지만 면접은 시험인데 가장 뭘 평가하느냐 뭐 여러 가지는 물론 서울시 뭐 시정이나 공무원의 정신자세 이런 것도 물론 평가 다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본인들의 자신의 멘탈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멘탈을. 뭐 가면 다 쫄리죠. 뭐 안 쫄리면 이상하잖아요. 뭐 버벅거리겠죠. 당연하게. 손석희가 아닌데 뭐 어버버버 거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긴장 안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그건 뭐 하시는데, 내가 할 말만 또박또박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시험이다라는 말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관상이거나, 공무원의 정신자세이거나, 그죠? 뭔가를 많이 외워가지고 하는 시험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한 2시간 동안에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예, 오픈 특강, 기출 해설 겸 여러분 준비 가이드 겸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할게요. 여기서부터. 네, 자, 오늘 매년 돌아오는 오픈 특강입니다. 지난해 사실 서울시 오픈 특강 했던 게 눈에 선한데요. 거기 몇 명 없었어요, 이 자리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 코로나가 한 5분의 1도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그 무지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공포들이 워낙 많아서, 되게 다들 고생했다는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벌써 1년 만에 왔고, 그래도, 음, 네, 한 100명 이 자리 와 계신 걸 보니까 뿌듯하네요. 네, 자, 어,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려야죠. 넌 누구냐? 이거부터 일단 까고 시작하는 게 뭐, 국룰 아니겠습니까? 그죠? 면접 강사가 별술도 아니고, 일단 뭐, 제 개인적 히스토리 아실 건 없겠고요. 일단, 지난해 제 국가직 7급 수강생입니다. 다음에, 필합자가 233명이었더라고요. 고졸 채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대충 이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서울시 합격자 분 중에 거의 40% 넘기가 국가직 7급 지난해 이관왕이었습니다. 7급 이관왕. 그러니까 약간 예전처럼 국가직 7급 보신 분들은 서울시 7급 약간 껴서 보는 느낌. 그래서 뭐 굳이 뭐 강의 안 들으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좀 제가 뭐 잘나서는 아니고요. 뭐 선택지가 별로 없으셔서 그럴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잘난 건 뭐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브리나케에게 통계를 내야겠다 싶어갖고 어저께 밤에 브리나케 제 스태프께서 통계를 내주셨는데 저는 합격률입니다. 전체 평균 합격률은 이 정도 됐습니다. 1.45배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나는 시기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해 통계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밑자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5%포인트가 높다는 건 어딘가는 5%포인트가 낮다는 얘기죠. 당연하게 통계적으로 보면. 뭐 그렇습니다. 제 강의 들으면 100% 붙나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수치 까는 거는 이게 법무팀들이 다 보고 계시고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야매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수치나 통계를 얘기하지 않고 카드라는 건 얘기가들이 너무 많은 동네라서 유일하게 제가 현황을 다 뭐 여기 서울시만 아니고요. 모든 현황을 다 늘 깝니다. 서울시만 특별하게 까는 게 아니라 늘 그래 왔으니까 뭐 제 소강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강의 평가. 저는 강의 평가의 지표로 이거를 봅니다. 후기. 면접 후기. 이제까지 면접 후기를 쓰는 건 뭐 면접 보시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요. 도움 받았습니다. 뭐 제가 어떨지 불안해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뭐 전 7급 기준으로 한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본인의 기록물이기도 하고 좀 남겨두시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리고 또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와주겠다. 근데 하나 후기 만들려면 한 반나절은 걸려요. 쭉쭉 막 기억 막 더듬으면서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해주셨어요. 지난해는 91명 해주셨고요. 풀 버전으로 있는 게 서울시가 이만큼 많네요. 보니까 빅데이터죠. 질문 세트라고 해서 한 사람이 받았던 질문들과 간단한 풀 버전이 아니고 이게 질문들만 딱 모아주신 게 뭐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뭐 대충 그러면 사이즈가 대충 나오실 것 같아요.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뭐 이런 거를 저는 중요한 레퓨테이션을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여만 드릴 테니까 그래도 누군지는 아시고 하셔야 될 거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스탑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제 책 날개에도 뭐 앞뒤에다가 제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학원가는 별로 딱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많은데 넌 누구냐 그러면 그 얘기는 안 하고 뭐 그런 얘기들만 많이 합니다. 다음에 그것도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뭐 제가 다 교재를 다 당연하게 씁니다. 이런 것도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거가 당연하지가 않은 시장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저기 제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지식 노동자이죠. 예. 예. 자영업자 법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자 따위는 아니고요. 뭐 어디 감히 제자겠습니까? 저는 그냥 뭐 교수도 아닙니다. 당연하게. 예, 제 가족들은 교수들이 좀 진짜 교수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냥 강사죠. 예, 가르치는 사람, 예, 강의하는 자, 예, 강사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이라는 말 좋아합니다. 예, 먼저 태어난 사람, 뭐 사전적 의미로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이시고요. 그 고객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권리이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부족한 건 따지시고 요구하시고 그러셔야지 예, 뭔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라스트 맨 스탠딩. 200년 주연의 영화도 물론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예, 장사 끝나고 수강 끝난 다음 말고 예, 면접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또 부처 선택들도 이제 가시면 이제 하게 될 텐데 뭐 등등등 뭐 마지막까지 해간 저와 인연이 되시면 마지막까지 버텨주는 게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도 늘 그랬고 원래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역할 이거 원래 제가 밀고 있는 건데요. 숟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하시는데 숟가락 하나 얻는 사람이지 예, 제가 뭐 제 덕분에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 뭐 모르겠습니다. 픽스 보신 분들도 있고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와 산후관계는 다른 말이죠. 예. 내 강의를 들어서 붙었다면 인간관계가 되겠지만 그죠? 내 강의를 듣기는 들었고 그건 상관없이 붙긴 붙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산후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상관관계 느슨하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 면접 강사와 여러분 그 제 수강생의 관계는 들었는데 좀 도움이 좀 됐다. 약간 뭐 그 정도가 맥시멈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다 우수를 받았다. 그건 사기죠. 당연하게 서로 상관성이 없는. 그럼 안 들었으면 떨어져야 된다는 게 논리적인 결과여야 되는데 그게 참으려면 그러진 않습니다. 강의 1도 안 들어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70%는 다 붙습니다. 왜냐? 공무원은 정원을 채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아직도 장난들을 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숟가락 하나. 예. 근데 이제 기왕이면 티스푼이냐 왕숟갈이냐 뭐 요 차이는 있겠지만 예, 뭐 그거는 각자마다 느끼시거나 체감하시거나 이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제가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저희 마음대로 밥 주걱만큼 됐으면 좋겠는데 뭐 누구에게는 또 티스푼도 못할 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하게도. 자,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제 역할은 하여간 팩트와 뭐 하시면 쓸데없는 거 안 하시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급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게 이제 이 주제 발표라는 건데 보고 산정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장이 뭐 100만 가지가 있는데 이따 기출을 보겠습니다만 야, 이걸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다.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얇고 넓게 대충 체계를 좀 잡아놓고 뭐 제가 뭐 저렴한 표현을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돌려막기 예, 뭐 이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건 예, 지금 현재 뭐 그렇습니다. 예, 돌려막기는 지금 정부 정책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은 없고요. 예, 방법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 방법들을 어떻게 그 상황에 잘 맞춰서 맞춤하게 정확하게 타이밍이 좋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왜 청년 실업 대책이 없었겠으며, 그죠? 소득 격차 대책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뿐, 무슨 뭐 이렇게 불렀을 뿐, 본질은 똑같아요. 한 사회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예, 한다는 말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좀 이거를 좀 적응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심기경호죠. 쓸데없는 거 안 하시게, 쓸데없는 걱정 안 하시게, 뭐 불안도 좀 하고 걱정은 되겠지만 그거 안 하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는 여기에 예, 매진을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일단 간단하게 이제 설레발은 좀 하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시험 정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것 도대체 얼마나 붙나 뭐 이런 것들.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껴가지고 어떻게 좀 준비하시는 게 좀 나을지 같이 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여기 계신 분들 질문들이 있으면 예, 쿨하게 가림 없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임 기출 팩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행 방식하고 어떤 것들을 실제로 물었는지를 좀 전체 사이즈를 좀 빨리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단톡방이랑 링크에다가 그 오픈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을 텐데 그거는 정규 강의 때 이제 할 거이고요. 예,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발췌해서 드렸고 요걸 좀 약식으로 예, 그거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예, 나중에 뭐 프린트해서 보시거나 교재사실 분들은 프린트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은 내용인데요. 그렇고 예, 참고로만 그냥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큰 그림만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뭐 제가 늘 하는 예,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 닥치고 그냥 바로 면접을 보죠. 지금 예, 자 빙의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2002년 12월 7일 날 예, 라고 가정을 하시죠. 가정해서 자 면접 보러 갑시다. 아마 자, 면접 보러 한번 가보죠. 서울시 인재개발원입니다. 저 서초동에 있고요. 남부 터미널역, 예, 남부 터미널역에서 걸어가긴 조금 그렇고요. 예, 택시 타면 5분. 택시 기사님이 눈총을 좀 받으면서 워낙 가까운 거리라서 예, 두세 명 타가지고 그냥 가셔서 예, 면접을 본다고 한번 해보죠. 실제 한번 쭉 시뮬레이션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시면 여기 터미널역이 있고요. 정감 있죠, 아주 재개발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복마전이라 예, 대정동만큼은 아니겠지만 내리셔서 예, 내리셔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쪽이 되죠. 요 뒤에 보시는 이게 와우산 뒤쪽인데요. 요 안쪽에다가 옴팡 들어간 명당 자리에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공무원 연수원들은 명당에 있습니다. 예, 아 진짜로요. 예, 국룰이에요, 그거는. 예. 가장 그 상전사의 풍광 좋은 데는 다 군부대가 있죠. 같은 룰입니다. 자, 택시 타고 가셔서 한 5분 예, 기본 요금 내시고 가시면 여기가 이제 서울시 인재개발원입니다. 요거 조금 뒤쪽에 예, 주차 그 펜스가 있고요. 거기서 아마 회차하는 택시를 할 테고 여기서 한 1분 정도 걸어오면 요 정도까지 옵니다. 여기가 면접 보게 될 다섬관이라고 하고요. 그 정문에 보이시는 요게 인재개발원 본부에 있는 소강당에 있는 여기가 집합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리셔서 쫄래쫄래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재작년 여름 때 2차인가 할 때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 앞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올라가시면 여기 입구이고요. 예, 입구 따고 들어가시면 아까 내려보시면 전경이죠. 잘 찍었죠. 예, 제가 아이폰 와이드 기능이 있길래 한번 해봤는데 간지가 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 새소리 들고요. 너무 좋아요. 예, 정말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내시등만 빼고. 네, 참고로. 자, 아까 건물에 들어가시면 그 건물 안쪽에 다시 건물 이게 유리창회가 있고요. 이게 미음자 건물이에요. 그 뒤쪽 편 이렇게 미음자로 되어져 있고 앞에가 정문이고요. 앞에 보면 이렇게 정원 같은 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고 들어가시면 면접 시험장 등록 장소 이렇게 좀 나와 있죠. 들어가면 안쪽에 세종홀이라고 큰 조그마한 작지는 않아요. 좀 엔간한 대기장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유리창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방이죠, 방. 여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응시번호 조번호에 나왔어요. 본인 번호가 몇 번이다. 이런 걸 이 자리에 가셔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면접 날은 자기가 언제 면접 보는지는 공고에 나와 있으니까 일행에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뭐 천재 나와 있는데 면접 그 합격자 공고문에 당일날 내가 몇 번인지 그러니까 번이라는 건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5조 3번이다 그러면 내가 5조에 속한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을 보며 순서는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같은 조에 지난해는 7명 편성했습니다. 집단 토론이 없다 보니까 통상 6명을 했는데 저는 집단 토론이 없어서 하루에 한 조에 7명을 편성을 했어요. 원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7명이 1번, 2번, 3번, 4번, 7번까지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내가 뭐 3번이면 중간에 예, 세 번째 타임 기다리다가 보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이 경쟁자입니다. 조 내에서 경쟁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럼 당일날 가야 이거 보시면 알게 됩니다. 됐죠? 다음에 조편생을 할 때는 성적을 균질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게 규정입니다. 당연하게도 필기 성적을 물론 이제 앞에가 그 안에서 섞는지 어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균질하게 섞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건 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만 확인을 하시고 이게 예전에 세종홀인데요. 옛날 사진인데 옛날에 조금 아까 가시면 여기다가 조그만한 이렇게 소극장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딱 지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제 집합이.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썰렁한 방, 조그마한 방 몇 무대에서 한두 세 명씩 이렇게 뜨문 있고 이 방이 또 여러 개 있었다고 해요. 한 네다섯 개 정도에 흩어져 있게 됩니다. 휑하죠. 예. 면접성의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대화 금지. 가시면 엄숙하게 조용하게 가뜩이나 쫄려 죽겠는데 이게 조용히 앉아 계시면 예,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감 나죠? 네.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한 10분, 20분 정도 하고 뭐 출석 체크 들어가시기 다 하셨을 테고 마스크 낀 상태에서 일단 대기하고 계시면 이제 물론 이제 집단 토론을 하게 된다면 예, 전부 다 우해가지고 예, 이동을 합니다. 집단 토론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가방 다 놔두고 볼펜 하나만 들고 우입니다. 이거는 집단 토론 장면은 아니고 이제 면접을 보러 온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토론을 안 할 것 같긴 했어요. 이제 안 하는 걸 기준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와요. 아까 그 건물로 들어가요. 각 층별로 배분이 됩니다. 예, 같은 조별로 몇 조는 몇 방 이렇게 방들이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책상 위에 예, 조그만한 이렇게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예, 종이 한 장에 놓고 예, 집단 토의 주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면접위원도 와 있습니다. 면접위원 3명이 예, 그렇게 해서 시간 되면 한 50분, 45분 정도가 통상인데요. 45분 동안 예, 뭐 토론이라는 이름의 예, 아무 말을 이제 왔다 갔다 한 3번 혹은 4번 정도 하게 됩니다. 1분 기준으로.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거창한데 100분 토론하나? 토론 배틀 하나? 그런 거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 그러면 주제도 주제고 진행 방식도 그렇고 면접위원과 엄숙한 자리에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토론 배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에 누구 한 번 계시면 땡큐죠. 고맙다. 깔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조심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토론이 되지는 않아요. 당연하게. 다만 이제 주제에 따라서 좀 아이디어를 좀 내시거나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변별이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무난하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끝나면 거기서 집단 토론을 하면 끝나면 다시 우해서 다시 옵니다. 일로 줄줄이 이해하셨죠? 그다음 대기하다가 물론 이제 1번은 여기 남아 있어요. 1번만 가방 다 들고 오라 그래요. 각조 1번. 1번은 남으면 남들 2, 3, 4, 5, 6번은 돌아가시고 다시 예, 1번은 거기 남아서 다시 주제 발표장으로 10분 정도 있다가 따로 별도의 방으로 가고요. 거기에서 주제 발표 작성을 20분 동안 하고 잠깐 5분 정도 잠깐 뭐 대기계 화장실 겸 브레이크 한 다음에 각 방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그냥 여기서 또 1번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할 때 가방 다시 바리바리 싸들고요. 다시 안 올 거기 때문에 오면 안 되죠. 예, 질문들을 서로 공유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면접 보기 끝나면 집에 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건 이동하는 장면이야 다. 예. 이거 재작년인 것 같은데 예, 제가 갔을 때 그때 일정이 겹치지 않아서 제가 가서 예, 제가 찍은 저작권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예,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이게 셔틀버스입니다. 원래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남부터미널 앞에서 코로나 때문에 안 해요. 놀라운 건 직원들 셔틀버스는 해요. 서울시의 성정을 아시겠죠? 아, 예. 아름답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예, 그 생활치료센터이기도 합니다. 없을 때는. 연수원들 많이 쓰잖아요. 생활치료센터로. 예. 그럴 때 이 건물을 쓰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 맨 위층이 뭐 하는 데냐? 여러분 시험 내는 데입니다. 이거 보안시설이에요. 대티를 죽이죠. 예, 1층은 예, LG 아우에서 나는 맛없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별로 싸지도 않고 맛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용객들도 적어서 곧 망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 여기 계단이 있고요. 계단을 올라가시면 여기가 다 하나하나가 방이에요. 방. 조그마한 기숙사 방. 여러분 대학교 기숙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겁니다. 예, 원래 이게 연수시설이라 예, 그 연수시설 안에서 다 집기 다 드러내고 책상 따로따로 3개 갖다 놓고 그냥 면접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약간 넓은 곳에서 그걸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집단 토론할 때도 그 방 같은 데서 하거든요. 여러분 대학교 기숙사 방을 하면 거기다가 어떻게 6명을 옹기종기 앉지? 너무 좁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접위원들인 책상은 벽 한쪽 벽으로 붙어요. 그리고 여러분 책상을 반원도 안 되는 이게 큰 원을 그려서 이렇게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되게 자세가 예, 아주 저렴해요. 공간 자체의 느낌이 넓은 공간을 좀 어디가 쓰면 좋겠는데 이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공간이 없다 보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들어보면서 밀집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좁은 방에. 그래서 할까 잘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좀 더 아주 넓은 방에서 예, 좀 그러면 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약간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건 알 길은 아니어서 집단 토론이 나오면 따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성관. 네. 자, 일단 집단 토론 얘기는 안 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 시간 10분에서 토론 한 45분 정도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12시 정도 끝나고요. 오리엔테이션 11시 한 반까지 오라고 합니다. 12시부터 오리엔테이션하고 한 10분 정도 한 다음에 이동해서 한 12시 한 반 정도나 4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뭐 나왔는지가 그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종이 한 장 줍니다. 자리에 앉으면. 별 내용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주제만 주고요. 이거 떠들어봐라 라는 정도의 간단한 얘기만 있는 겁니다. 이거 재작년 3년 전 얘기죠 벌써. 재작년 최근 건데 일행에서 봤던 겁니다. 공공장소 음주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는 뭐 하여간 음주를 규제한다. 근데 찬반이 나는다. 많은 공원에서 야 맥주 한 잔 못 먹겠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토론 주제. 공공장소의 음주 규제 도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찬반 의견을 밝히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해라. 저는 찬성일세. 왜 찬성하는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떠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각자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하기가 좀 그렇잖아, 이게. 어따 대고 지금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면접위원들이 불과 한 1.5m, 2m, 너무 좁은 공간을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뭐, 그리고 사람들끼리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 공간이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응시생께서 바로 앞에 한 1.5m 앞에 면접위원이 있는데 무슨 토론이 활발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눈치 돌아가면서 적절하게 얘기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관련해서 얘기 못할 건 없어요. 토론 주제는 그냥 뭐가 나오는지 중요하지.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어디서 봤던 일본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주제를 해서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사례를 알면 아싸 이러고 이제 제가 좀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뭐 얘기하면 그런 게 조금 돋보일 수는 있죠. 이해하셨죠? 예, 뭐 토론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은 이 정도만.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3번 혹은 4번, 뭐 1분 기준으로 한 3문장, 4문장, 5문장 얘기하는 건 3번. 물론 이제 모두 발언이라고 해서 찬성입니다, 이유 얘기하는 거 빼고 나중에 뭐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면접에 따라 다른데 마무리 발언, 토론을 해서 즐거웠습니다, 감명 깊었습니다, 뭐 그런 과의 접종 멘트들 돌아가면서 하는 거 빼고 3번 혹은 4번입니다. 눈치. 근데 이제 가장 최악은 3번, 4번 중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최악. 그 다음 최악은 한 번만 눈치 보고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기 한 번 하는 게 그 다음 차악. 그죠? 기본값은 3번 그냥 뭐라도 그냥 열심히 그냥 얘기하는 게 3번. 감사하다. 감동적이었다. 좋은 멘트 지적해서 좋은 걸 배웠다. 칭찬 멘트 좀 날려주고. 그죠?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거기는 해요. 개개인이 아닌 서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똑똑한 걸, 말빨 죽이는 걸, 이런 걸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괜한 공포를 가질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알고 그냥 따박따박 흐름에 맞게 자기 의견을 그때그때 개진하는 걸 한 3번 정도 하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일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주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주제는 주제 발표에 할 때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주제 발표라고 하는 거의 주제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걸 그대로 주제 발표로 줘도 돼요. 원래 사실 문제를 조금 이게 주제로 구분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별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그냥 이거 그러니까 주제 발표와 집단 토론 주제가 별로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것. 물론 이제 서울시가 9급에서 하는 오픈 스피치를 해요. 대신에 여러분 주제 발표 보고서 쓰는 거 대신에 서울시는 근데 오픈 스피치하고도 구별이 안 돼요. 결론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레벨이 뭐 7급이라도 더 높은 하이 레벨 이런 거 없어요. 같다고요. 개념은. 따라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 하는 방법은 뭐다? 깊고 심각하게가 아니고 얇고 넓게. 그죠? 얇고 넓게 표면적을 넓혀 놓는 게 좋아요. 들은 풍월? 약간 이런 느낌?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 이렇게 약간 논란되는 걸 내겠죠. 그죠? 반려동물 요즘 하도 이슈인데, 뭐,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찬반, 뭐, 이런 유로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주제가, 뭐, 다 예측은 안 되는데, 대략 좀, 한 반 정도는 대충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요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정도만 아시고요.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건 주제 발표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적 이제 개인 발표, 그러니까 원래 개인 발표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데 서울시는 국가적 하는 거랑 꼭 다르게 해요. 국가적은 5분 발표라고 하면 서울시는 5분 스피치. 국가적이 개인 발표라고 하면 서울시는 주제 발표. 우리는 달라. 뭐 이런 거를 진짜로 뭐든지 다 이렇게 다르게 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저도 이게 입에 안 붙어서 자꾸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주제 발표입니다. 작성 시간 20분 주고요. 발표는
5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분 내외라고 나와 있고요. 예, 5분 내외. 그래서 각조 1번부터 가셔서 예, 20분 동안 작성장에서 가면 A4지 한 장이 엎어져 있을 거예요. A4지. 문제지랑 작성용지는 국가직은 21일 중 21행 그 기본 포맷을 쓰는데 서울시는 24행을 쓸 때도 있고 25행을 쓸 때도 있어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약간. 그래서 아까 24행이 일단 기본값으로 해서 24행에다가 A4지 한 장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20분 주면 쓰시는 거예요. 열심히. 국가직과 다른 점 여러 가지가 다른 점인데 국가직은 제시자료를 4장을 주고 문제 현황 그다음에 계산 방안에 관련된 제언들을 주고 그거를 분석하는 걸 통해서 짜임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발표 시간은 8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배경 설명인 뉴스 기사 꼭지 하나 가끔은 블로그 복붙한 것도 있어요. 대놓고 그냥 모 블로그 복붙. 예.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써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서 뭐 밑자락이 좀 있어야 쓰지. 제시자료가 물론 한 페이지 가득 그 어떤 신문 기사 칼럼 중에 하나가 가득인 경우도 있지만 2단락 심지어 3문장인 경우도 있었어요. 이 말은 체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구난방? 예, 주제도 되게 좋은 말로는 다양하게, 나쁜 말로는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치가 되게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따가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따라서 20분을 쓰는데 작성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뭐 분석하고 자시고 올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채우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점점. 따라서 뭔가 좀 사전 정보가 조금 있어야 뭔가 갖다 붙이게 할까. 그거에 대한 건 없겠지만 뭐라도 좀 끌고 들어가서 뭘 좀 할 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내 경험이라도 뭘 좀 채워 넣어야지 그 망망대해 같은 24주를 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얇고 넓게. 이게 중요한 늘 포인트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A4지 한 장에다가요. 요거가 저 미디엄 사이즈 한 3단락 정도 주는 경우가 이제 통상적이고요. 예, 아까 말씀대로 꽉 채워서 제시자로 이거 한 2배 정도까지 꽉 채워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난해에도 어떤 나라는 이랬고 어떤 나라는 너무 꽉 채워져 있어서 예, 그래 여기 메모할 데가 없어서 뒷장에다가 메모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니까 약간 복불복이에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지난해가 일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첫날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뭐 아니 이런 게 나오다니 그런 건 없어요. 다 들어봄직한 것들이 나오기는 해요. 자, 문제를 보시면 4차 산업 블라블라 뭐 QR코드 키오스크 어쩌고 저쩌고 장노년층 뭐 이런 분들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은 예 뭐 이런 거를 스마트 기기를 잘 못 쓰거나 PC 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못한다. 요즘 코로나 비대면 때는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돼버렸는데 예, 즉 디지털 사각 소외계층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흔한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등은 이게 힘드니까 정보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밑자락을 하나 깔아주고요. 그냥 당연한 얘기. 자, 문제. 디지털 격차로 인해 소외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방안을 작성하시오. 됐죠?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저는 특이하게도요. 그리고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 관련 경험을 적고 이를 해결했던 방안을 쓰시오. 이해하셨죠? 그 친구들이 좀 당황했었어요. 이거 제가 소위 문제 잘못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뒤에 거를 딴 데 문제를 쓸 거를 어디 딸려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그 문제가 두 개, 배경은 앞에 걸로 주고 뒤에 세대의 차이 문제가 하나가 딸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게 뭐죠? 실제로 질문한 분이 있어요. 이거 2개 다 하는 거냐고. 답은 모르겠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끝. 이해하셨죠? 물론 대부분의 질문은 앞부분의 질문이 나와 있어서 제 생각에는 문제를 만들다가 어디 복사 붙여넣기 잘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써야죠. 그래서 아니 매번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나 너무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만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경우로 또 하나만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2개를 그냥 동시에 반 나누고 써야 되는 약간 희한한 경우였다는 것. 서울시의 느낌적 느낌을 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예, 이런 게 나왔었고요. 되게 이제 이렇게 간단한 배경 설명 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배경 설명이 이건 서울시와 상관이 없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액션 플랜은 서울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주제 자체는 뭐 서울시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주제예요, 그죠? 대략 그러니까 이런 약간 정책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정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 좀 더 직접적인 걸 주기도 해요. 이거는 자 다음에
이거 19년도 건데요. 예, 19년도 거 그냥 하나 샘플로 그냥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교재 보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예측 가능한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미세먼지입니다. 그죠? 예, 미세먼지 저감 노력. 서민들과 시민들과 공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써봐라. 이런 게 가장 평이하고 루틴한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표준적인. 하지만 서울시가 워낙 별별 걸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워낙 별별 걸.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인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주고요. 작성 용지는 24줄짜리에다가 차근차근 쓰게 됩니다. 같이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었는데요. 뭐 굳이 뭐 예,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들은 제가 몇 가지를 해놨고요. 뭐 이런 것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는 해요. 그냥 예시만 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예, 여기 나와 있지만 예, 이렇게 되는 작성 용지에다가 24줄에다가 쓰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주제 요지는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뭐 잠깐 보면 아까 보셨던 게 요거고요.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라고 말하는 거에 문제점 두 번째 나왔고요. 세 번째는 좀 뜬금없었어요. 예. 환경부에서 그 새벽에 환경미화원들 새벽에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들 많이 나서 엔간하면 심해야 새벽에 하지 말고 낮에 해라, 밝을 때 해라 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어떤 분은 좋아라는데 어떤 분은 나 그거 안 된다, 힘들다 라고 하면서 이 지침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 보라 그래서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되게 난감한 주제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냥 뭐 쓸 게 뭐 그냥 청소 노동자분들 복지, 그다음에 뭐 사고 예방책 뭐 이런 거 쓰는 위주로 가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적절한 질문인지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다음에 수도 전기차 예, 세우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하나 나왔고요. 이거는 정말 뜬금없었어요. 덴마크에서 저도 몰랐는데 밍크 코트를 만드는 그 밍크입니다. 그 밍크 최대 생산지가 덴마크 모양이에요. 근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덴마크도 이 밍크도 감염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그죠? 그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덴마크에서 얘네들을 다 살처분하겠다고 예, 군까지 동원하겠다고 정부 쪽에서 얘기를 했어서 아니 걔네들이 걸린다고 인간이 걸린다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논란이 돼서 안 하기로 했다라는 그때 당시 한 2주나 정도 전에 나왔던 뉴스 한 꼭지예요. 그걸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고 나온 다음에 물어본 거는 살처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 공무원으로서 결차적으로 어떻게 이걸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 근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래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약간 현타 왔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건 뭘 하자는 거지? 예, 이걸 채운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 참 그래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다음에 참고로 양문화 수의분들은 양문화 수의 경력 채용이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주제를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연습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뒤에 보면 예전에 뭐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렸지만 잘 보시면 예를 들자면 PM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지난해 핫한 주제여서 뭐 이것들 다들 나올 줄 알고 있어서 이거 나왔을 분들은 이제 만세 부르고 가셨죠. 저도 이거 예, 무의 문제로도 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만세를 부르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예측 가능한 시사 하지만 이렇게 환경부 이런 것처럼 전혀 이게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랑 갑자기 밍크 이러면 뭐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즉 맞출 가능성 제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거는 좀 나왔던 거기도 해요. 디지털 소외 격차 이거는 뭐 흔하게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 주제라서 뭐 그냥 생각해보기 어렵지 않아요. PM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물론 수소전기차 이것들도 조금 예, 만약 핫한 주제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네. 뭐 꼭 자기가 정리는 안 했더라도 들어본 걸 수 있지만 나머지 환경미화원이나 덴마크 이런 거는 약간 안드로메다인 거였던 거예요. 그죠? 근데 작년은 한 그래도 5개 중에 한 3개, 2개 정도면 안드로메다니까 좀 낫죠. 예전에 보시면 한 3분의 1 이상이나 반 정도는 안드로메다예요. 그 앞권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 1일차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 문제 첫날 제시 지문이 3문장이 있었습니다. 3문장 이게 3문장이에요. 끝. 뭐 하라는 거지 이게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딴에는 막 서울시장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하셨는데
허무하죠. 허무. 당황이라기보다는 허무. 자,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여기 지난해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또 또 하나 보세요. 그 전에 나왔던 키오스크가 나왔고요. 전동 킥보드도 나왔어요. 사실은. 바로 전 7급 주제 발표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서울시 담당 출제 담당자는 기출을 안 보는구나 이런 강력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두 개나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면접에서 정보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좀 나아요. 예, 나은데 예를 들자면 예전에 나온 거지만 저기 링겔만 효과 여기 나와 있던 이런 거 있었어요. 이 전에도 좀 몇 개 나왔는데 제가 붙이기는 조직형이라고 아까 걸 정책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약간 조직생활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링겔만 효과나 이런 것들 뭐 사일로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심리 그러니까 그때 80년대부터 심리 개념들이 경영과 경제 쪽으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조직에서 조직원들의 어떤 행태나 뭐 어떤 영향들을 분석하는 뭐 근데 경영학에서들 뭐 좀 배우시고요. 저 심리학에서 무슨 모델 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많이 했던 시절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거 거의 모든 다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엔 아마 행정학 교수 중에 누구 조직행동론이나 이런 걸 전공하신 분이 출제원으로 맡아서 본인이 아는 걸 다 넣었는데 한 10개쯤 돼요. 그게 다. 싹 나왔습니다. 이해하셨죠? 심지어 공유제 비교까지 나왔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이쪽으로 뭐 낼 건 없다고 생각을 했으나 원래 9월달에 8월달에 봤던 서울시 9급 5분 스피치에 예전에 나왔던 사일로 효과가 또 나왔어요. 이해하셨죠? 아, 기출을 안 보는구나. 강력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출을 나왔던 것도 좀 두루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얇고 넓게. 계속 말씀드리죠. 얇고 넓게. 자, 이 정도만 좀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면 나중에 강의 때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쓰고 다 썼잖아요. 20분 동안에 뭐라도 열심히 쓰시고 이제 들고 제출을 하면 이거는 국가직은 NCR 용지라고 해서 감압지 눌러서 써주는 3장이나 4장짜리에다가 쓰게 되는데 서울시는 그냥 A4 백지에다 쓰기 때문에 화이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일단 걷어서 면접인이 3분 있으니까 3분만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그 매당 면접인한테 갖다 줘요. 한 5분 10분 대기 시간에. 그리고 문 앞에 가 계시면 기숙사 방이죠. 방 앞에 의자 하나가 앉아있어서 거기 앉아 이렇게 있으면 돼요. 뭐 가방 이런 것도 옆에다 다 놓고요. 앉아 있으면 그걸 줍니다. 다시 원본을. 그리고 면접위원들한테는 그걸 먼저 제공해 줬고요. 당연하게. 그래서 차인벨이 울리거나 호각이 울리거나 들어가십시오. 이러면 놓고 하시고 문 열고 들어가시면 기숙사 방 느낌이 오시죠. 그죠? 예, 옆에 화장실 딱 있고 좁고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창문이 쫙 햇빛이 들어오고 새소리 까칠 소리도 가끔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면접인이 3명이 이렇게 여기는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따로따로 나와 있고 면접위원 앞에는 투명 가림막이 앉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작년부터 책상을 놔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자 앞에 책상도 있어요. 그 책상에 앉으시면 되죠. 인사하시고 여러분 평정표라고 채점지죠. 일종의 직접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사하시고 들어가서 평정표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뭐 되게 가운데 분한테 주시면 알아서 배분을 합니다. 그 알려주니까 하는 대로 하고요. 앉으세요. 그러면 의자에 딱 앉게 되죠. 여러분 손에는 주제발표지 여러분 손에 들려 있겠죠. 여기까지 앉아서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면접위원이 갖고 있는 건 여러분이 주신 주제발표문 복사해서 배분해 주신 그 주제발표문을 갖게 되고요. 다음에 평정표 여러분들이 주신 직접 드려야 되는 채점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인재관에서 별도로 주는 질문지 책자 같은 게 있습니다. 한 8P 정도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접지돼서 이렇게 넘기시는 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질문지 총풀 그것대로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그냥 골라서 물으시라라는 질문지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발표별로 어떤 질문들의 질문지 풀도 정해져 있어요. 꼭 그거대로 다 묻는 건 아니기는 한데 참고해서 질문하셔라. 이런 느낌입니다. 국가직은 여기 것만 질문하셔라. 이런 느낌이지만 서울시는 참고해서 하셔라.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여기다 적지 않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인성검사지입니다. 필기 발표가 나면 그 다음 주 말 토요일 아니면 그 주 토요일 정도에
인상검사라는 걸 보게 됩니다. 갖다만 오시면 됩니다. 예. 나는 사교적이라고 생각한다. 예, 아니요. 예. 그죠? 나는 다른 사람이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걸 즐긴다. 아니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막 섞어 놔서 예, 아니요를 가지고 한 300개 정도를 하게 됩니다. 500개짜리도 있고 업체마다 달라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뭐 3만 원, 4만 원씩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받으면 리포트가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 뭐 문제별로 협동성, 뭐 창의성, 주도성 이렇게 나름대로 업체별로 카테고리화된 걸 가지고 뭐 5점 만점에 뭐 4점, 10점 만점에 뭐 A, B, C 이렇게 업체별로 건 다 다른데 이렇게 종이 한 장의 리포트가 나와요. 그걸 보고 평가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검사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협동성이 좀 남들은 뭐 평균이 5점인데 본인은 4점이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혹시 뭐 남들과 협동해서 뭐 성과를 낸 경험이 있나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 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바로 오시면 된다. 다만 인성검사는 안 갔다 오시면 면접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무조건 목숨 걸고 가셔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 까놓고 오셔야 됩니다. 10시부터 보통 하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뭐 강남권이나 영등포권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오셔야 된다. 안 오면 면접을 못 본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 그냥 갔다만 오면 된다. 인성검사 관련돼서는 제가 뭐 하도 또 이것도 학원가에서 뭐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서 문제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패턴을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됐죠? 예.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룹 묶음별로 정량평가를 하는 겁니다. 패턴평가. 이해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연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시험이라고 예산을 쓰는 거는 저는 되게 예산 낭비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갖고 검사라고 해서 어떤 퀄리피케이션 하는 시험에 쓰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트가 이제 배려놓은 풍경입니다. 사트가 뭔지 아시죠? 예, 샘숭. 예, 그것 때문에 예, 이쪽 업체들이 영업을 많이 띱니다. 요즘 보니까 지방직도 슬슬 한 군데씩 더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꽤 비싸요, 그거. 예, 한 명당 예산으로 쓰는 거라. 예, 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니까 큰 의미 없다는 것만 하시게 되고요. 요것도 갈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면접을 봐야겠죠? 네, 이제부터. 자, 앉으시면 보나마나 자, 먼저 뭐 아이스 브레이킹, 어유 밥 먹고 왔어요? 뭐 이런 질문이거나 아니면 어유 여기 인재개발 하니까 좋죠? 뭐 이런 얘기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한 10배에서 20%? 앉으시면 이제 되게 졸리시거나 근엄한 표정의 분들. 한 분은 현직이고 한 분은 아마 퇴직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현직들은 뭐 동장님도 계시고요. 서울 본청에서 뭐 과장급들 오시기도 하고 뭐 구청에서 과장급들을 차출시켜서 오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뭐 그건 알 길은 없고요. 일부 한 명 정도가 이제 외부위원이라고 해서 되게 뭐 행정학 교수님들 다는 아니고요. 뭐 한 두세 분 외부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고 그쪽은 되게 인사 쪽은 유식한 영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별거 아닌 용어들인데 그쪽에서 몇 명 이런 분들이 오셔서 구색을 좀 갖춰 놓습니다. 되게 교수님들은 이제 근엄한 얘기, 그다음에 저쪽 민간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악역 뭐 이런 걸 주로 합니다. 예, 공무원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착하다 이렇게 천사표 하시는 분들이거나 귀찮은 표정을 짓는 분들이 되게 공무원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죠? 어느 조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민간 조에 걸리는 분들은 좀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그죠? 서울시 지원 동기가 뭔가요? 아, 서울시 평소에 제가 뭐 봉사하고 서울시민에게 봉사 아니 볼펜을 틱 던지며 아니 그니까 진짜 지원 동기가 뭐냐고요? 아니 서울시민에게 봉사 아이고 이분 참 말 안 통하네. 진짜 지원 동기 없어요? 아니 그게 저 취업도 그래 취업도 힘들고 그래서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 싫어합니다. 3년, 4년 벌써 됐네요. 저희들이 돈 스파이크님이라고 부르셨던 민머리에 나비 넥타이를 매신 노란 나비 넥타이 심지어 그것도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의 연기. 그분이 그 다음에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조에 걸린 분들 영혼이 탈탈 털렸어요. 다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조에서 떨어진 분 있었을까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하시는 분에 간혹 오셔서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꼭 뭐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서울시 분위기는 아니고요. 뭐 결과가 중요하지 괜히. 근데 신경은 좀 쓰이기는 할 겁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앉으시면 아이스 브레이킹 간단히 하고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 밥 먹었어요. 네. 그러면 뭐 자기소개를 시키기도 하는데 되게 시키지 않는 게 기본값이기는 해요. 아, 일단 뭐 좀 뭐 저기 긴장도 된 것 같으니까 일단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나머지는 앉아서 자, 준비하셨는데 발표 문제 듣죠? 이제 바로 본인이 쓴 걸 보면서 하는 겁니다. 놓고 보면서 좔좔 썰라 예, 하게 됩니다. 아, 저희 할머님도 잘 모르셨는데 제가 가르쳐 드려서 이제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밑자락 깔고 시간 좀 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뭐 등등등 알아서 이렇게 제가 서울시 공무원이 되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뭐 블라블라블라 아는 척 할 게 있으면 뭐 서울시에서도 관련돼서 이렇게 정보화 교육 같은 거를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들 뭐 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예 모시는 분들 위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뭐 찻동 블라블라블라 아무 말 하게 되죠 되게 엮어가지고 자 5분 떠들었습니다. 그럼 4분은 떠들어야죠 엔간하시면 자 5분 떠들고요. 질문 이분은 처음에 이거는 안 묻고 이걸 물었어요. 자, 왜 세대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가? 아까 질문이 두 개가 콤보로 이상하게 묶여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질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 말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뭐라도 떠듭니다. 그죠?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전문용어로 아무 말을 다 하게 돼요. 이해하셨죠? 아무튼 뭐라고 떠들었겠죠? 끝! 자, 자기소개 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장점 위주로 자기소개 좀 1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문장 블라블라. 이거 바로 물었다는 건 지원 동기가 안 나오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공무원에 되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봉사, 헌신, 뭐 보람, 긍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셨을 테고 자, 그러면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가치 한 3가지만 얘기해봐요. 이건 질문입니다.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빈출 중에 빈출. 그러면 뭐 봉사정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러이러하게 봉사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 전문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고 관련되고 또 현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업계에서 조금 일도 좀 해보고 어쩌고 저쩌고 3개 딱 얘기하면 되겠죠. 너무 길면 잘립니다. 짧고 굵게 뭐겠어요. 내 자랑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랑. 이해하셨어요? 뭐 공직가치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자랑 좀 해봐라 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떠들었겠죠. 다음에 자 조직 내에서 갈등을 해결한 경험 빈출 중에 빈출이죠. 갈등 해결 경험 뭐 본인이 얼마나 융화력이 좋은지 소통력이 좋은지 예시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경험이 바로 갈등 경험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소통의 화신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자 이제 또 빈출 중에 빈출 부당한 짓이나 이러면 어떡할래. 뭐 설득하고 아닌 것 같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사회생활 경험은 있나요? 뭐 알바 없으면 알바라도 했다 뭐 동아리라도 했다 얘기하시면 되겠고 뭐 있으면 뭐 있다고 얘기하시면 될 테고요. 자랑하시면 되겠죠. 자 조직을 위해 희생한 경험 희생 이게 공무원 사투리인데요. 희생 헌신 그러니까 공무원은 조금 과장된 표현들을 많이 쓰다 보니 이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뭐 희생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쓰면 다 희생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영어로 sacrifice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뭐 좀 도와줬다. 가방이라도 들어줬다. 아니면 뭐 집 앞에 눈이 많아서 경사로라 미끄러워져서 제가 밤마다 염화칼슘 박스 갖다다가 뿌려놓고 좀 미끄럽지 않게 했다. 이게 다 희생한 경험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좁게 해석까지 안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타성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본인이 능력에 비해서 버거운 일을 맡게 된다면 이건 뭐 관투죠. 뭐. 왜 이런 걸 시키세요? 이거 뭘 물어보는 걸까요? 의지력 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야근 잘하냐? 이런 질문이죠. 아니면 어디 갑자기 일을 딱 맡았는데 사수가 없어. 네가 혼자 알아서 해야 돼.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지력 그다음에 나름대로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그러면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또 처음에 동아리 맡았는데 선배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하느라고 힘들었다. 아니면 내가 뭐 이런 걸 좀 배우려고 했는데 좀 정보가 없고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없어서 제가 유튜브나 구글링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다. 찾아가면서 이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저는 사수가 없이 아무 일이나 시켜줘도 금방 알아서 배울래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질문의 의도를 아시면 그거에 맞춰서 강조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다음 조금 더 남았어요. 자, 여러분 반드시 좀 하고 싶은 업무. 그러면 또 뭐 준비해 와 있겠죠. 뭐 쫙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순환 경제, 뭐 경제 쪽 뭔가를 하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코트를 쓴 거는. 그래서 그러면 관련된 정책 같은 거 뭐 아는 거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럼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뭐 얘기 뭐 쫙 또 뭐 얘기했겠죠. 예, 땡큐. 그다음에 본인이 일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본. 그럼 일본에서 그러면 환경 정책 한 거 뭐가 있냐? 그랬더니 또 조사한 거 있으니까 또 얘기했겠죠. 뭐 예측대로 물어봐 주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면 땡큐예요. 땡큐. 예. 그러니까 끄덕끄덕 넘어가 버리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적당하게 본인이 밀어서 얘기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나중에 다음에 그건 질문지 질문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그냥 랜덤으로 그냥 고독사. 예. 흔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꽤. 서울시장 중에 그냥 물어보는 거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아리수 활용 방안. 이해했죠? 노숙인, 차동, 전통시장, 교통, 그다음에 여성 돌봄 몇 가지가 있어요. 딱 정해진 게 한 열대 개. 예, 그 사이즈에 있어요. 다시 말했죠? 얇고 넓게. 그죠? 모르지 않는다. 조금 더 알아둔 거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아는 책 좀 더 하시면 더 땡큐겠죠. 여기까지 예측 가능한 범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다음 수험 기간 이제 게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 나오면 공부 얼마나 했어요? 뭐 적당하게 알아서 그거는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험 기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가 힘들었는지 이것도 국룰인 아주 흔한 질문이에요. 그죠? 이거는 뭘 볼까요? 네가 얼마나 서울시 오는데 절박한지를 물어보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힘들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잘 극복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의지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죠. 이해했죠? 대개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친구를 못 만나고 이런 얘기하면 좀 아까워요. 저는 솔직히. 그죠? 서울시에 좀 있어 보이는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같은 말이라도 뭐 답변 못할 건 없을 거겠어요. 답변 못할 건 없지만 본인이 좀 잘 그래도 서울시에 맞는 걸 좀 잘 답변할 수 있는 경험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르셔야겠죠, 미리. 늘 물어보는 질문이니까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25분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질문의 총량. 자, 이제까지 질문 중에 이 모든 질문은 예측 범위 내에 있는 질문이지 예측 범위 외에 있는 질문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다 빈출이자 맨날 나오는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 풀이 조금 넓기는 한데 아니 이런 질문을 하다니 그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된 거를 어느 정도 다 얘기하고 나오게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다음 개인 발표도 막 따지고 묻지 않아요. 자료도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원론적인 질문 한두 개 정도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기를 보시면 이거 거기 제 드린 오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한 사례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조합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기는 한데 가장 만만하고 보편적인 거 하나를 먼저 갖고 온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다 똑같은 거 보던 거 묻더라고요. 뭐 끄덕끄덕. 자, 그러면 이 사람만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을 봅시다. 자, 이번은 같은 문제 다른 조예요. 본인이 뭘 얘기했더니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얘기한 거예요. 저 쿼트를 쓴 거는. 이해하셨어요? 본인이 뭐 이런 것도 권리들을 잘 모르시니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어쩌면 좋겠냐라고 꼬리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썼으니까. 두 번째, 아니 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뭐 인터넷 뱅킹 때 무슨 팝업 창을 띄워주고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했으면 면접인이 이런 질문을 했겠죠. 아니 어르신분들이 더 당하는데 그런 게 소용이 있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딱 흐름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꼬리 질문을 보면 뭐 그냥 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방어하고 넘어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 자기소개. 자기소개할 때 뭐 서울시 10대 뉴스 제 교재도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서울시가 연말에 매년 10대 뉴스라는 걸 다음 포털에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따로 교재에 실려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보고 뭐 좋았다 이런 얘기를 아마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뜬금없이 물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했으니까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냐? 아니 뭐 본인한테 뭘 골랐냐?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더냐? 자랑하라는 얘기죠. 준비 다 해온 거잖아요. 그죠? 다음 돌봄 서비스 부족한 점 개선점. 이거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좋겠냐. 서울시행에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김영란법, 윤창호법. 이 두 개가 특징인데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개를 한 분은 특정 교수님입니다. 질문지에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분은 면접 한 3일 정도 오신 것 같은데 4일 맨날 이 질문 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거를 물었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이런 것까지 외우는 건. 특정 행정학 교수님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질문 한 4-5개 따로 준비해 오신 게 있는데 이거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맞죠. 후기가 세트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비교해보면 아 이분이 또 이조였구나. 똑같은 거 물었네. 비교해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면접 현장에 가서 교수님 똑같은 거 물으셨나요? 취재해서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강생이 많다 보니 패턴이 딱 아이고 이분이 특이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혹시 어떤 분이냐? 되게 잘생기시고 예, 좀 핸섬하게 생기신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으신데 딱 봐도 교수라고 써있대 얼굴에. 그러니까 교수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원래 서울시는. 당연하게. 김영란법도 잘 안 물어봐요.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정보값을 묻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후기 세트를 몇 개만 보시면 알아요. 묻지 않는다는 거. 너무 특이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던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윤창호법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걸 막 물어보려고 이걸 물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먹고 땡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이건 그 돌발적인 거거나 예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세트를 여러분 쭉 비교해 보면 알게 되는 정보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알면 좋잖아요. 뭐 좋긴 좋은데 첫날 이거 나와서 그때 제가 늘 매일매일 중계를 해드리거든요. 다음날 보는 분들은 땡큐 그러고 다 외워갔죠. 혹시 이걸 미리 나올 줄 알고 외워오셨나? 알고 오신 겁니까? 너무 다 맞추니까 교수님이 그랬다는 리액션도 있어요. 아니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좀 기억은 했는데 그렇군요. 끄덕끄덕끄덕. 그러면 또 혹시 또 이런 얘기 하면 그럼 둘째 날 보는 분들은 첫째 날 보는 분들보다 이익인 거 아니냐? 상관없다고 면접날은 그날 그때 평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 참고로만 보시고요. 다음에 하고 싶은 업무, 본인이 어르신과 친하다니까 뭐 비결이 있냐, 오해받은 경험, 갈등 경험, 오해 경험, 되게 빈출 중에 몇 가지 경험, 대표적인 지금 경험들이 좀 있어요. 이 안에서도. 다음에 오해라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 애매하고 뜨뜻미지근한 답변하니까 뭐 이런 식의 꼬리 질문은 상사한테도 그럴래, 동료면 그럴래, 뭐 이렇게 좀 꼬리 질문을 하셨고요. 마지막 하고 끝냈습니다. 예측 못할 질문, 딱, 아까 이거 하나에서 윤창호법, 음주. 이거는 예측 못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갑자기. 아니, 운전하는 분들은 그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수치를 기억 0.1% 기억을 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 안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 수치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질문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 알았다고 점수를 더 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아무튼 자 이거는 이제 국가직 7급 면접 보셨던 분이세요? 보셨던 분 중에 40% 중에 한 분이셨는데 갔다 온 소감을 얘기해 준 거예요. 뭐 너무 잠깐 한 것 같다고 별거 안 했는데 끝나버렸더라. 면접을 다 편하게 해주시고 뭐 이랬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즉 잘 보시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다른 조이고 풍경은 다르지만 뭐 이렇게 큰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아 경험 한두 개씩은 묻는구나. 그죠? 예. 그다음에 서울시정 약간 내가 준비하지 않은 그냥 툭 묻는 거 한 개씩은 꼭 나오는 느낌이 좀 있구나. 희망 업무 가지고 조금 묻고 약간 공직권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있구나. 러프하게 패턴을 이렇게 금방 아시게 돼요. 그죠? 자, 그럼 작년만 그랬느냐? 재작년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그때 미세먼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제예요. 그때는 또 어땠는가? 자, 방안이 뭐가 있냐? 발생 원인, 뭐 이건 조금 정보를 좀 물었죠. 이런 거 좀 뾰족하니까 또 미세먼지는 워낙 하다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재작년에 잘 모르시겠지만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랬고요. 사기업 경험이니 근무기간 기억에 남았던 일. 동아리, 군대, 리더 역할을 한 경험. 리더십 경험도 흔한 질문이에요. 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갈등 오해 경험이에요. 그죠? 같은 질문이라고요. 갈등 오해. 워딩만 다를 뿐 갈등 오해 관련된 질문. 그다음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냐가 또 되게 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돈은 안 받아 먹을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게으르지 않을래요. 복지부동하지 않을래요. 뭐 이런 얘기고요. 공직가치 이때도 야 똑같죠. 심지어 장점 아무튼 아는 것 희망 업무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라며. 그럼 희망 업무 준비하고 열심히 떠들면 되잖아요. 제가 이쪽을 희망해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블라블라블라 설명한다면 일하고 싶은 곳은 뭐 같은 얘기이긴 한데 자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요.
스펙트럼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 범위 내에 있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얘기하게 나오는 면접이다. 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됐죠? 그래서 시간 금방 가고요. 면접, 예, 망했어요. 폭망했어요.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면접 준비라는 걸 했으면. 이해하셨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것도 그냥 뭐든 얘기하게 나오게 돼요. 그죠? 준비를 하건 안 하건 기본적인 얘기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준비를 하시면 특히 이제 서울시장이나 관련된 공직권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좀 깔끔하게 조금 더 범위가 넓게 그죠? 뭐든 조금 준비된 티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하면 대답을 하고 아예 못하면 입국 이런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뭐냐? 아까 상대평가라고 했죠? 7명 중에 6명 중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상대평가라고요. 이 안에서.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미치는 거예요. 물론 못하면 꼴등은 무조건 미흡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해하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국가적인 일부 미흡 할당을 줘서 그냥 조별로 한 명씩 무조건 이러는 경우들이 실제 있어요. 있는 건 맞는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뒷말 나는 거 서울시 그렇게 지방직 공무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별로 그렇게 과감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제 말을 못 믿으시면 다음 타임에 수치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셨죠? 즉, 그러니까 못해서 이렇게 뭔가 탈락한다 이런 느낌보다 조금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내가 이렇게 알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게 보는 거와 조금 더 낮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다 쪽박 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자, 이 결과는 10분 뒤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10분 뒤에 다시 좀 뵙도록 할게요.